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는 장세가 만들어졌는데요. 역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상한가 종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매매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보이니까요. 오늘도 상한가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 투자,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 드릴 거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볼 텐데, 4종목이 들어갔네요. 상한가에는 A프로젠, HNG, 네오팩트, 나노엔텍, 덕양산업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12종목이 보입니다. 우선주를 포함하게 되면은 상한가에 2종목이 더 들어가는데요. SK네트워크스와 신원 그리고 상승 종목에도 SK증권 우선주, 역시 SK바이오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인지컨트롤스, 이구산업, 우리들 휴브레인, 베셀이 있는데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점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분들 좀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것을 또 지켜만 보고 있다가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저도 이거 매매하면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는데요. 점상한가를 날아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하한가로 꽂아버리는 건 저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처음 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상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로 내려버리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시세를 주거나 장대 음봉으로 내리는 경우는 봤어도, 야, 이거는 정말로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과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잘못 대응하다가는 이거 진짜로 우리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골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시 이렇게 신일제약도 상한가 가고 바로 내려가는 모습들, 스페코, 빅텍 이런 것들도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종목을 너무 잘못 잡거나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은 상한가 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음날 바로 폭락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 갔나 역시나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이렇게 엮여있던 종목이었는데, 요즘에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수소차가 좀 수혜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경량화 신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도 하고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모습은 있었지만, 지금부터 또 급등세가 계속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부채가 과하게 늘어나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 정리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지금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상한가 이후로 밀고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이기보다는 1,4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역시 빠지고 나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엔텍이라는 기업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나노엔텍이 SK바이오팜을 상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장을 앞두고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SK그룹 계열의 바이오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나노엔텍이 오늘은 또 급등했습니다. SK텔레콤이 나노엔텍의 지분을 26%, 28%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관련주들이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노엔텍이 급등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SK바이오팜이 상장되기도 전부터 증시를 너무 달궈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리고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이야기처럼 저는 SK바이오팜이 잘못하면은 폭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칠 수도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노엔텍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했을 때부터 매수하셨을 텐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거래량만으로 보더라도 오늘 내일 정도가 딱 고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A프로젠 HNG입니다. A프로젠 HNG가 오늘 급등하고 또 A프로젠 관련주들이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A프로젠 관련주들도 역시 좀 예전부터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KRC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A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슈팅이 나와줘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모든 종목의 A프로젠 관련주들도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맥빠지죠.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 치료라기보다는 면역으로 인해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백신인 거죠. 그래서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치료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거는 허물뿐인데 껍데기만 이렇게 너무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급등을 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오팩트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 또 이렇게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이제 홈 재활 분야의 규제를 샌드박스를 첫 승인하겠다. 그래서 국내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첫 사례로 네오팩트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원격 의료 관련주가 많이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급등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격 의료 정보 관련주로 역시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 많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소프트센이라든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또는 NCN 이런 기업들도 엮일 수 있죠. NCN은 자동차 쪽인데 엮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실 하나 둘씩 해서 또 엮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도 엮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나 테마 같은 거는 엮으면 되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엮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놓고 미리 매수하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오팩트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선취매를 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나 순환매가 돌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원격 의료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역시 빅데이터 관련주, 의료 정보 데이터 관련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저는 좋은 매매 전략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게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너무 급등 많이 했으니까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 4종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주어주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매매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금요일까지 밀리거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은 쌍봉이 깊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락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매매에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서 쉬어가도 괜찮다. 쉬다가 나중에 급등할 때 다시 또 올라갈 때 붙어도 되고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좀 쉬는 것도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